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습기 살균제 소송 지원 가이드 진행을 맡은 김길이라고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증거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줄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장용혁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 장용혁입니다. 오늘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죠. 네, 저희가 1편과 2편에서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증거 신청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소송의 종결과 판결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거를 첨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네요. 요즘은 전자소송을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증거를 제출할 때도 기재 방법이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 제 몇 호쯤이라고 번호를 붙이는 건데요. 일종의 일련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1편에서는 증거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증거를 많이 모으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사안에 따라 불리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신청 전에 유불리를 항상 따져봐야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이나 기관이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인가요? 쉽지만은 않죠. 거절당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료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문서 송부 촉탁 신청, 사실조회 신청이 있는데요. 1편 때 얼핏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맞죠? 예, 맞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은 말 그대로 문서, 즉 서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는 거죠. 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의 의무기록 일체를 받고 싶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런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병원을 문서 소지인으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거죠. 문서 송부 촉탁은 무엇인가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느낌이 좀 다른데요. 문서 송부 촉탁은 주로 공공기관, 국가기관, 법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민형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사실조회 신청은 무언가요? 이게 문서 송부 촉탁과는 또 뭐가 다르죠? 네, 사실조회 신청은 문서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서 송부 촉탁과 유사하지만 사실조회 기간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관련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보내면 그 사람이 법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서 제출 명령, 문서 송부 촉탁, 사실조회 등으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하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증인이 나와서 증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대한 입증을 위해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체 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이러한 증거 신청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송 지원 가이드라인 2편에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거를 모아서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정리가 되면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는 거죠? 네, 그 후 통상 1개월 정도 후에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판결서를 받은 원고와 피고가 2주 동안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거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라면 피고에게 소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의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1편에서 배운 대로 인지대와 송달료는 확실할 것 같은데 또 뭐가 더 있나요?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협의 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부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규칙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있어 실제로 지출한 보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고가 패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소송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는 판결 때 알 수 있고 구체적인 비용은 별도 재판을 통해 결정합니다. 네, 그렇네요. 이 영상이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 가이드라인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분들의 권리 행사를 위해 힘껏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소송 지원 가이드의 MC 김길이 변호사 장용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